부동산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로서의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이 국가 경쟁력까지 추락하고 있는 이 사태를 이 정치권에서는 다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만 난 맨하탄 철도기지, 철도기지는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허드슨 개발이라고 합니다. 유역 경제지도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도시 경쟁력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를 감면시키고 용적률을 확대시키죠. 거기 따라서 건폐율을 낮춥니다. 건폐율을 낮추게 되면은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원? 녹지를 갖춘 공원 혹은 뱃슬 같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늘려서 관광 수입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의 수입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름답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도심개발이 10년째 표류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80년대 도시계획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80년대 도시계획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도시계획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무조건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도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임대주택을 통한 기부 체납을 무엇으로 돌려야 됩니까?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녹지공간. 임대주택이 아니고 녹지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높이도 고도라고 합니다. 높이도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80년대 논리로는 개발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허드슨강 개발입니다. 철도기지. 그래서 이 건물을 보시면은 아주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슬림하게. 높이를 주고. 그 밑에는 건폐율이 살아있죠. 바닥 면적에 건폐율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죠? 공원 혹은 녹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시의 경쟁력이 생기고 이 도시의 경쟁력이 결국에는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도시는 더 이상 노화가 되면 안 됩니다. 도시는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로 계속 리뉴얼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 도시가 활력이 생기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도시의 리밸런싱을 빨리 계획을 하고 현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한국처럼 80년대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뒤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보일 수 있도록 앞이 건물을 슬림하게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2, 3층만 높이 올라가도 뒤에 사람 안 보입니다. 앞에. 그런데 한국적인 이러한 도시계획의 논리로는 조망이 사유화라는 논리로 가져가는 거죠. 조망이 무슨 사유화냐, 사유재산이냐, 이 논리로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논리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80년대 논리라는 겁니다. 80년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뉴욕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도시 경쟁력 1위가 지금 뉴욕입니다. 2위는 런던이고 3위가 파리고 4위가 도쿄, 5위가 LA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죠. 어떻게 추락합니까? 6년 동안 6계단이 추락했습니다. 갈수록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 사례를 보시면은 뉴욕 허드슨 있죠. 철도 기지창, 그다음에 파리 라데팡스, 일본 마르노우치 다 개발합니다.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지금 용적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용적률. 그리고 여기서는 쓸데없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을 통한 기부 체납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뉴욕이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뉴욕이 왜 집값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습니까? 임대주택 논리죠. 임대주택을 지금 시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슬럼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새 건물을 지을 땅이 부족하게 된 거죠.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논리로 들어가는 이 80년대 논리는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싸라기 땅, 지금 용산입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정부시가 지금 일관 민간의 일이라면서 모르쇠를 하면서 지금 막대한 손실을 남기면서 자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산 개발하자고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10년이 벌써 넘었죠. 1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 금싸라기 땅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논리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논리만 있으면 됩니까? 네. 개발을 할 수 있으면은 그 개발을 하는 그 땅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세가 올라가는 것을 용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낡고 헌 30년 이상 넘은 이러한 지금 건축물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새 건물이 되는데 여기 땅값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고 그 대신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건폐율을 줄여서 뒤이든 앞이든 건물을 슬림화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개발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임대주택은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벌입니다. 벌. 꾸준함을 주는 거죠.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LH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지을수록 빚더미 않는다. 서울만 하더라도 1년에 1조입니다. 1조가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건설 자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논리에서 빨리 서울시, 부산 그리고 중앙정부, 인수위 모든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보시면은 한 채를 만들면은 부채 규모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 임대주택 한 채를 만들었어. 임대주택 한 채가 만들어서 가져오는 적자가 2억입니다.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란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렇게 몇 퍼센트 15% 서울 15% 부산 10% 무조건 이렇게 기부채를 하매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집가, 땅값, 집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개발은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개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도시 경쟁력은 추락하죠. 지금 계속 도시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 경쟁력, 도시 경쟁력이 추락하면은 저출산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도시의 활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자꾸 이 80년대 논리에서 지금 인수위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공약 지키면서 집값 잡겠다는 이 거짓말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인수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지켜야 되죠. 무엇을 보고 공약을 했습니까? 국민을 보고 공약을 했습니다. 국민을 보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까? 강남 집값 때문에. 강남 아파트 조금 0.1%, 0.01% 올라간다고 다 지금 이제 접어두는 겁니다. 없었던 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을 하겠습니까? 집값 잡겠다는 논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집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개발은 영원히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공급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도시 경쟁력을 추락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죠. 도시개발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시개발. 그다음 도시개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도시 경쟁력 다 똑같은 겁니다. 이 경쟁력이 되고 나면은 무엇이 됩니까?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경제의 한 테두리입니다. 이게 경제의 한 테두리. 그래서 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정치 논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죠, 인수위가. 왜 존재감이 없습니까? 정치 논리에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이 말 듣고. 그러니까 이 땅 경고에도 정치권은 정쟁만 하고 있고, 구조개혁 시기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남 집값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을 짜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결국엔 이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칙이 없다는 거죠. 이 논리는 원칙이 없다는 거죠. 원칙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 원칙의 기준은 두 가지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강남, 그 다음에 임대주택.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임대주택.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포화 상태예요. 임대주택이. 이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 80년대 논리죠. 전부 다. 80년대 논리를 보고 원칙을 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보고 장기간의 플랜을 마련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